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입니다. 오늘은 JP모건 체이스의 3분기 포트폴리오 준비했는데요. 지난 분기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JP모건 체이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자 상업은행이고요. 3분기 자산 총액은 5,222억 달러입니다. 3분기 수익률은 14%대로 시장과 또 앞서 살펴본 경쟁사 대비 2배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비중입니다. 먼저 이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금융, IT, 헬스케어 세 종목이 절반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금융 섹터는 소폭 비중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30% 최다 지분입니다. IT는 13%대, 또 헬스케어 섹터는 10%대로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이어서 임의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8%대로 비중이 축소됐고요. 산업재 섹터는 비중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업종들 부동산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축소됐습니다. 다음 종목별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파이 ETF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2위도 마이크로소프트로 2분기와 동일하게 두 종목이 최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3위는 애플이고요. 2계단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이 4위에 올랐는데요. 1계단 상승했고요. 연간 28%대로 10위권 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2순위 하락을 했고요. 연간으로는 11%대 마이너스 흐름입니다. 이어서 6, 7, 8위 같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순위 동일했고요. 화이자는 1계단 상승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헬스케어 섹터 호재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유나이티드 헬스와 화이자 20% 가까운 연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9, 10위는 구글주들입니다. 구글 A주 1계단 내려왔고요. 반면 구글 C주는 이전에 다른 포트에서도 상위권에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JP모건 체이스 포트에도 이번에 신규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분기 JP모건 체이스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자세한 분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이번에는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JP모건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기 전에 미국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주 이제 현지 시간 금요일 장이죠. 네. 그날은 또 블랙 프라이데이로 반일만 장이 열린 거잖아요. 네, 반만 열렸습니다. 네, 반만 열렸는데도 왜 이렇게 시장은 좋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이런 날 주가가 빠지기도 어려운데요. 주가가 빠졌으면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거래가 불편해. 좀 많지 않잖아요. 네, 거래가 없기 날은. 때문에 네. 대부분 뭐 강보합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보통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빠진 폭이 좀 커갖고요. 네. 제가 보니까 일단은 기술주하고 이제 그 원유가 에너지가 이제 문제인데 기술주가 좋으면 에너지가 빠지고 또 에너지가 좋으면 기술주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제가 이제 한번 S&P 500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동안에 주가 흐름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S&P 500이요. 4.26% 하락하는 동안에 에너지는 7.76, 기술주가 7.63. 이게 최악의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현재 시장 나가는 그림인데요. 거의 S&P 500 대비해서 2배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업종이 상승하지 않으면 시장의 상승은 굉장히 어렵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가가 빠질 때 시장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좋아하잖아요. 기름이 빠지면.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좋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 둔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그림이 쉽게 해서 한 2달 동안에 지금 시장이 한 10% 하락했고요. 유가가 34% 하락했는데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약 한 2년 전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그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전이요? 예, 그러니까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가 딱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S&P 500이 약 10% 하락할 때 유가가 30%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때가요. 2010년 2월이면 상당히 장이 어려울 때였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브렉시트 불거지고 있대 아닙니까? 또 중국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코스닥이 거래 정지가 당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이었고요. 유가가 거의 뭐 $10까지 간다는 어떤 그런 얘기 나올 정도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지금 막 굉장히 흡사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면 과거랑 지금 데이터가 똑같다면 앞으로 전망도 좀 전망은 같이 나오겠네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그림에 딱 기억하실 거 뭐냐면요. 2010년 2월 때, 2월 때가 투자 심리로 보면 가장 안 좋았던 시기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잠시 후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 시장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은 지금은 실적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전망은 사실 이제 11월 30일 날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화해 무드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기대하고 있고요. 네. 저는 거기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올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시장에 대한 비관적으로 보진 않지만 지금 한 가을쯤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주식을 또 팔아야 되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2월간 주식 한번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최근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 또 오늘 사이버 먼데이까지 미국은 또 최대 쇼핑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그렇죠. 걸까요? 왜? 아마 왜 좀 따로따로 가는 것 같아요. 아마 기사로 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온라인 매출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온라인 매출이 38억 달러 올라왔고요. 특히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중에 절반이 모바일 매출이다. 뭐 이런 것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약에 혹시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걱정하실 분이 계시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뭐 TV 사기 위해서 상당히 목숨을 건 어떤 그런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지갑이 열리지 않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말 올라가면 좋은 시기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봐야 많은 분들이 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에 나와 있던 이들의 현재 시장을 보고 있는 그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얘네들은 이제 BNB 지수라는 거 갖고 판단합니다, 시장을. 어떤 BNB는 지수인가요? 뭐냐면요. 이게 나가는 그림인데요. 네. BNB의 B자는 베어, 또 불. 그러니까 강세, 약세의 지수를 보여드리는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얘네들은 주로 이제 매수하는 시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 최악의 흐름을 가는 모습인데요. 시장 안 좋은 거죠. 근데 2010년 2월이 바로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오히려 생각해요. 바이 의견이라고 좀 예, 그렇죠. 나오네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바이 의견. 네.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네. 좋아졌냐면 올해 1월이었습니다. 올해 1월. 예, 올해 1월. 1월까지는 예, 올해 1월에 굉장히 좋았죠. 2월부터 안 그렇죠.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월까지는 얘네들이 보기에는 일단 매도다 오히려. 근데 지금 현재 이거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3.1 거의 매수에 가까워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까 보셨던 그림 중에서 2010년 2월이 가장 최악의 그림이었다고 보시게 되면 지금부터 약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얘네들 의견대로 치면. 그래서 저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 의견을 좀 따르고 있고요. 네. 미국 시장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이 좋아지면 되려 매도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장이 안 좋을 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네. 통계적으로 보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투자 심리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오히려 좀 매수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지금의 문제가 네. 혹시라도 만약에 결과적으로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려죠, 우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어려운 구간은 일단은 올 말이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 들고요. 네. 이럴 때 되려 매수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구간은 올 연말쯤에는 좀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고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매수 시점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이 시장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JP모건의 포트폴리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이 좀 보이셨어요? 일단은 페이스북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거의 네. 갖고 있는 주식의 26%. 아, 정말요? 예. 네. 26%를 매도하면서 지금 순위가 원래 탑10 안에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정말 없네요. 예, 31위로 추락하는 매도를 모습을 했군요. 보였습니다. 쉽게 네.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이 좀 강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반면에 제가 두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 시장과 관련 없이 주가가 좋은 게 여기 딱 이 그림에서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스케어 아닙니까? 헬스케어입니다. 네. 헬스케어는 사실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고 최근에 하원이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그쵸. 대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기업은 유나이티드 헬스와 파이저 두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유나이티드 헬스는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민영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나라에서 책임지지만 얘네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원이 장악을 하면서 그동안 얘기했던 오바마 케어 폐지를 지금 약간의 이제 누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메디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소득층이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 제도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기업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끝납니다. 첫 번째, 고령화. 고령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만성질환. 그런 분들이 다 이 회사에 들어와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돈을 내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만 고객이다. 물론 환자지만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만성질환자하고 흔히 얘기하는 고령화의 문제는 포인트는 네. 뭐냐면요. 다시 왔을 때
이분들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걸 잘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문제거든요. 아,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쉽게 해서 왔는데 또 뭐가 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되거나 잘 이해를 못하거나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편리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가 옵텀인데 네. 이 회사가 옵텀 인수하면서 상당히 시너지를 많이 내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를 한번 보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이제 월봉 차트를 한번 좀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의 2011년부터의 월봉 차트입니다.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네요. 예, 거의 제가 보기에도 거의 조정을 받은 바가 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해서 무역 전쟁과 관련도 없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네. 뭐 금리가 올라간다, 아니면 뭐 경기 둔화하다 이런 부분은 관련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된다고 해서 네. 치료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유나이티드 헬스의 배당 낙일이요. 이번 주 30일입니다. 11월 이번 주 30일. 11월 30일. 그럼 저희가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네. 차원에서 언제까지 이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1월 29일이요. 맞습니다. 네. 11월 29일까지 매수하게 되면요. 네. 주당 90센트의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보신 그림이 상당히 좀 나 사고 싶다 그러면 이번 11월 29일까지 사시게 되면 일단은 배당까지 투자가 가능한 어떤 그런 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나이티드 헬스 살펴보셨습니다. 11월 30일에 배당 나기니까 29일까지 일단 매수를 하시면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종목이었고요. 화이자도 함께 좀 살펴주시죠. 화이자도 네.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는 워낙 주력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신약 개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의 업앤다운이 심하다. 근데 화이자는 이미 제가 이제 이름을 저도 보고 읽을 정도로 굉장히 약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항응고제, 엘리키스, 뭐 네. 유방암치료제, 입렌스, 그다음에 이거는 아실 것 같아요. 폐렴기균 백신, 많이 프리메나, 들어봤어요. 예, 프리메나 네. 13 이거는 아마 네. 광고에 나오니까요. 맞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젤잔스 뭐 이런 굉장히 약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약들은 이미 다 매출이 많이 나오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의 주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도 보게 되면 FDA 승인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혈액암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역시 똑같은 의미에서 헬스케어 업종은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화이자 같은 종목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것도 역시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이것도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의 월봉 차트인데요. 이것도 꾸준하게 우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장이 빠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강하게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JP모건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종목이죠.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화이자를 또 편입 비중을 좀 높이는 모습이었고요. 페이스북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투자 의견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투자 의견인데요. 오늘 S&P 500 지수 추종 ETF는 오늘 새롭게 편입이 된 그런 ETF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을 추종하는 ETF도 새롭게 편입이 된 상태네요. 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앞서 살펴본 종목이죠. 매수 의견 여전히 갖고 계시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화이자, 구글 A주와 C주는 역시나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종목 의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아까 유나이티드 헬스 배당금 관련된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11월 30일에 배당 나기되면 그 이전 12월 29일까지만 예. 이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배당금을 네.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차가 예, 있다 보니까 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정석이 네가 얘기한 네. 날 보통 안 들어오더라. 당연하겠죠. 시차 때문에. 근데 네. 심하게 안 들어오더라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배당을 줄 때요. 장우석 제가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장우석한테 배당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 A라는 회사 증권회사에 통으로 줍니다. 통으로. 개개인에 네. 주는 게 아니고 개개인 계좌로 넣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100만 원이 100만 원을 통으로 드립니다. 통으로 주게 되면 그거를 증권회사에서 쪼개는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면 상당히 많은 양을 쪼개겠죠.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증권사는 업무를 빨리 처리하고요. 어떤 증권사는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심하게 나옵니다. 쉽게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에서 긴 증권사는 일주일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나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냐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은 딱 들어오면 문자가 딱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문자 배당 많이 하신 분들은 문자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증권사에서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고 문자를 받으시면 좋아하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배당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모든 권리 현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모든 주식이든 뭐든 간에 증권사 통으로 주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지 지급일보다는
이틀에서 일주 정도 늦어질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급일보다 이틀에서 한 일주일 정도 네.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투자 전략 함께 알아봤고요.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